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에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함께해 주실 번혁준 경제평론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네요.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잘 모르겠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볼 테죠. 4대 보험 제도를 다뤄볼까 하는데 사실 네네. 4대 사회보험 제도가 익숙하지만 또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 그런 분야거든요. 4대 맞습니다. 사회보험 제도 뭔가요? 네, 그래서 오늘 숫자를 이제 4인데 네. 이게 금방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4대 사회보험료 아니면 4대 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이 있고요. 국민연금이 있고 고용보험이 있고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네. 이게 건강은 당연히 이제 질병을 위해서 나온 보험이고요. 국민연금은 이제 노령을 위해서, 네. 그다음에 고용보험은 실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산재보험은 상해, 그러니까 다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징들이 이렇게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4대 보험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저도 4대 보험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했거든요. 네. 오늘 알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 4대 보험의 대상자는 누군가요? 이게 많이들 대상자를 헷갈려 하시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있으면 무조건 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요? 네,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있으면 무조건 대상자가 된다. 네. 대상 사업장이 되는 건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당연히 이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요. 네. 고용보험도 당연히 근로자가 있으면 고용보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농업, 임업, 어업 이런 것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이 이제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산재보험은 당연히 또 근로자에게 당연히 이제는 산재보험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겠고요. 네. 특히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규모, 뭐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공사 현장에는 산재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할지도 알아봐야 되는데 네. 사실 저도 진짜 몰랐거든요. 어떻게 책정이 네. 되나요? 그냥 국민연금은 간단합니다. 숫자 9만 기억하시면 돼요. 9. 그래서 네,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 월이라고 해서 그냥 근로소득자 얘기하면 그냥 월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소득 월액 곱하기 9%거든요. 월급 곱하기 그런데 9%.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료는요 이제 근로자와 아니면은 또 사업자가 반반씩 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4.5, 4.5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는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6.99%니까 반반씩 내잖아요. 그래서 네. 가입자가 3.45%, 사용자가 3.45%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험료율 9%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동결 상태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24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국민연금 아마 그 시니어분들 특히 이제 작년 세대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88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요. 국민연금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아, 다 우리 정말요? 부모님 세대가 부모님 세대들이 다 그러셨거든요. 이걸 해야 되는 거냐,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했는데 지금은 정말 효자 노릇을 톡톡하게 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 제도인데요. 네. 일단 그 당시에 이게 보험료율이 3%였습니다. 3%. 그러다가 해마다 이제는 5년마다 3%씩 올리기로 해갖고 네. 지금 이제는 98년이죠. 1998년에 9%까지 왔다가 네. 지금까지 연금 기억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9%에 묶여 있거든요. 24년간 묶여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24년간 똑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9%. 그러니까 내 월급 그러실 겁니다. 아니, 내 국민연금은 계속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는 내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내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똑같다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나라 보면 놀라실 거예요. 왜요? 독일은요 18%입니다. 어머, 2배네요? 네, 그다음에 네. 일본은 17%고요. 영국은요 무려 25%입니다. 와, 그렇군요. 거의 내 소득의 한 4분의 1은 사실 연금으로 사실 보험료를 책정이 되는 거고 네. 미국은 13%, 노르웨이가 22% 이런 것과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과 비교해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게 연금 개혁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연금 개혁, 뭐 연금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제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기준소득 곱하기 기준소득월액 곱하기 9%로 계산이 되는데 네. 근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는요 상한액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네. 내가 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어도 일단은 상한액을 524만 원으로 봅니다. 이번에 이제는 7월부터 바뀌어요. 이게 553만 원으로 29만 원 정도 오르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한선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당신의 소득은 524만 원이야. 거기서 9%를 곱해요. 이게 제 희망사항이긴 한데 뭐 제가 한 달에 한 3천만 원 벌어도 이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더 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더 낼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서 524만 원으로 보고 거기서 9%를 이제는 곱해서 이제는 보험료가 나오는 건데 이번에 이제 매년 올라요. 이게 매년 올라서 올해 이제 7월부터는 553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고소득자가 아니면은 네. 사실 내 월급 곱하기 9%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 월급이 오를수록 이제 내는 거고요. 근데 이제는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내 소득이 어차피 553만 원이 넘어가신 분들, 뭐 월 1,000이 됐든 월 2,000이 됐든 월 3,000이 됐든 간에 553만 원 7월부터는 553만 원 곱하기 9%가 되다 보니까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근데 사실 월 2,000씩 3,000씩 버시는 분들이 뭐 요 정도 오른 거 사실 이제 반반씩 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6월 달까지는 524만 원, 이제 7월부터 바뀌어서 553만 원인데 29만 원 오르거든요. 그럼 네. 보험료가 한 2만 6천 원 정도 오릅니다. 그럼 그것도 26,000원. 반반씩 내니까. 예. 네. 반반씩 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근로자라면 만약에 13,000원 정도 오른 거거든요. 월. 부담이 없죠, 사실. 굉장히 적게 오르네요. 예, 그래서 오르지만은 뭐 그렇게 부담이 있을 정도로 오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소득자의 이 오르는 이 정도 한 13,000원 정도 오른다는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헷갈리고 궁금증을 가질 만한 부분들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근로자라면 4대 보험에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고용산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의무입니다, 이건 사실. 고용산재. 네. 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은 의무인데, 근데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자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60시간인 거죠. 그래서 주 15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의무가입자로 돼서 국민연금과 공공보험료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주 15시간을 넘었는데 만약에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안 된다. 그러면 네. 강력합니다. 처벌 규정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대표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영업자고 그다음에 내가 사업자라면 혹시나 내가 알바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근로자를 쓰게 되면 주 15시간이 넘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요. 한 명의 근로자가 두 곳의 사업장을 다니게 될 때 한 사업장에는 4대 보험이 돼 있고 한쪽에서 그럼 둘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요게 이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요. 각각 사업장에서 소득 발생이 된다 그러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고용보험은 달라요. 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득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대학에도 이제 고용보험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다니는 이제 회사 또 내가 법인 대표로 있기 때문에 또 법인 대표로 또 근로자로서의 어떤 고용보험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옵니다. 2개는 다 안 된다. 그래서 한 곳에만 되니까 그동안 냈던 고용보험을 다 돌려주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직신고가 되고요. 근데 네.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각각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고용보험은 네, 한 개의 맞습니다. 사업장에서만 이렇게 정리해 볼 맞습니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근데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 4대 보험을 내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움이 될 만한 네. 어떤 팁 없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내가 근로자 4대 보험 들어주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거를 지원해 줍니다. 근데 10명 미만의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만 돼요. 한마디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자가 이제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월 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 네. 예, 미만인데 그것도 신규로 신규. 이제 근로자를 네. 그래야지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대상은 아니거든요. 이게 네. 사업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아시겠지만은 사실 고용보험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업을 대비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사회 이제는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들도록 이제 권유를 하고 있어요, 정부는. 근데 문제는 내가 안 들어도 되는데 굳이 들어서 고용보험료를 내잖아요. 네.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지원해 줍니다. 한 20에서 50%를 사실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그래서 5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1인 자영업자인데 나는 실업급여도 받고 싶어 나중에. 그럼 고용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보험료를 50% 정도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 이게 바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